AI 거품 아니다. 오히려 너무 싸다. 내놓을 거물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사이에 딱 한 사람이 정반대로 외칩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됐다고요. 아크인베스트를 만든 캐시 우드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분은 AI에 가장 크게 베팅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싸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올라야 되니까요. 게다가 펀드를 무려 77%는 날린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쪽을 다 듣고 나서 어느 편에 서야지 딱 한 문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이분은 그냥 낙관론자가 아니에요.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1100 정도일 때 목표가를 $4000로 불렀어요. 다들 미쳤다고 비웃었죠. 근데 3년 만에 주식 분할을 감안하면 진짜 그 수준까지 갔어요. 2020년엔 이분 펀드가 한 해에만 150% 뛰었고요. 테슬라 $300 갈 거다라고 했던 때가 이쯤이었어요. 보시면 뭐 10배 무난하게 다 왔던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AI를 보고 싸다고 하면은 그냥 흘러만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분 특이한 게 있어요. 자기 패를 다 까붙여요. 보통 펀드는 뭘 사고 파는지 분기에 한 번, 그것도 한참 뒤에 알려주죠. 근데 아크는요, 매일 오늘 무슨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를 전부 공개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엑셀 파일까지 통째로 열어놨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숫자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페이지인데요. 보시다시피 6월 12일 뭘 했는지 다 나와있죠. 테슬라 밸류에이션 모델을 무려 깃허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계산한 실제 수식을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극단의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캐시우드가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하나, 공급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모자란다. 레리 핑크 때도 말씀드렸죠. 둘, 이번엔 진짜로 돈이 결제가 되고 있다. 셋, AI 값이 무섭게 싸지고 있다. 네, 거품이라는 사람들에게 직접 받아친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공급이 넘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모자란 거래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통신사들이 광 케이블을 잔뜩 깔았는데 그중에 97%가 안 쓰이고 놀았어요. 공급만 넘쳤죠. 근데 지금 AI는 완전 반대예요. 몇 년 된 구형 그래픽 카드까지 100% 풀가동이고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우드 말로는 노는 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요라는 거죠. 둘째, 이번엔 진짜로 돈이 결제돼요. 닷컴버블 회사들은 사실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챗GPT가 주간 사용자 9억 명의 연매출로 환산하면 $250억 달러라고 하죠. 클로드는 1년 남짓 만에 매출이 30배 됐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달 카드값을 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닷컴버블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셋째, AI 값이 무섭게 싸지고 있어요. 캐시우드는요, AI를 학습시키는 비용이 매년 75%씩 싸진다고 봐요. 답변 하나 만드는 비용은 더해서 매년 거의 10분의 1까지 줄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싸 보이는 AI도 1년만 지나면 4분의 1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는 기술이 싸지면 결국 모든 산업이 AI를 쓰게 되니까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넷째, 우드는 거품이라는 사람들에게 직접 받아쳐요. 지난번에 나왔던 마이클 버리 기억하세요? 버리가 엔비디아 회계가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우드는 그 말에 이 AI 이야기는 아직 약으로 치면 2대 초밖에 안 됐다고 받아쳤어요. 진짜 거품은 AI가 아니라 금값에 끼어있다고 했고요. 또 거품 초기라고 한 레이 달리오에게는 시장의 AI 전환이 얼마나 초기인지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맞섰어요. 같은 시장을 보는데 거물끼리도 이렇게 정반대인 거예요. 자, 이제 솔직하게 반대편을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드 사실 틀린 적이 있어요. 꽤 많죠. 2020년에 150%나 벌어서 스타가 됐는데 21년 고점을 찍고는 그 자리에서 무려 77%가 빠졌어요. 280억 달러였던 펀드가 7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요. 차트로 보시면 이 봉우리에서 이 골짜기까지가 다 손실이에요.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크게 물린 거죠. 하나 더요. 우드는 2023년 초에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다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엔비디아가 1조 달러어치를 더 올랐죠. 역사상 최고의 랠리를 통째로 놓친 거예요. 우드 본인도 인정했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보상해주지 않았다면 안 팔았을 거라고요. 사실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펀드가 발표하는 수익률하고 사람들이 진짜 손해진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펀드 공시로는 한때 연 40%씩 벌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3년 동안 28%를 잃었어요. 캐시우드의 말이 옳았어도 늦게 따라탄 개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우드 말은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우드가 틀린 건 언제 얼마에 사느냐는 타이밍과 가격이었어요. 물론 이게 투자의 전부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가짜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챗GPT랑 클로드에 매달 돈이 결제되는 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AI를 한 덩이로 보지 마시고 2층 건물로 나눠서 보세요. 아래층은 인프라층이에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처럼 AI를 굴리는 기반 설비죠. 여기는 투자가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아직 매출이 못 따라와요. 거품 위험이 큰 곳이에요. 근데 위층, 응용층은 달라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챗GPT 클로드가 여기에요. 여기에는 매달 돈이 실제로 결제되고 있어요. 아까 매출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드의 낙관과 버리의 경고는 사실 서로 다른 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 우드 편만 들면 안 돼요. 아래층 인프라엔 진짜 위험 신호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면 오픈 AI가 그 받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요. 돈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거죠. 이게 진짜 수요일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수요일까요? 실제로 AI에 들어간 돈에 비해 매출이 6천억 달러나 모자란다는 경고도 있어요. 그러니 인프라 주식에 노후 자금을 몰아넣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닷컴 때 놀던 그 광 케이블이 10년 뒤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돌리는 값싼 기반이 됐어요.
거품은 결국 터졌는데 깔린 인프라는 남아서 다음 시대를 떠받친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터지든 안 터지든 AI를 쓸 줄 아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품이 터지면 도구 값은 더 싸지죠. 자, 근데 우드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그 뿌리가 된 세 가지 거대한 이론을 보겠습니다. 첫째, 파괴적 혁신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만든 경영 이론인데요. 성능은 낮고 값만 싼 신기술이 큰 기업이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결국 1등을 통째로 잡아먹는다는 거죠. 우드 펀드 이름이 바로 아크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우드는 이 이론을 투자에 그대로 옮긴 크리스텐슨의 계승자인 셈입니다. 둘째, 라이트의 법칙인데요. 1936년에 나온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값이 일정한 비율로 싸진다는 법칙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가 가격을 낮춘다는 거죠. 아크는 이걸 비밀 병기라고 부르면서 자동차도 배터리도 이 곡선으로 맞췄어요. 우드가 아까 말한 AI 비용 75% 하락도 감이 아니라 이 90년 된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 홈페이지에 가면 라이트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정확히 그 케이스에 맞아 떨어졌다. 자동차 생산 비용도 예측했다고 하고 테슬라도 거기에 맞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생산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는 이 추세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셋째, 재기성의 법칙인데요. 투자 거장 조지 소로스가 늘 말하는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현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캐시우드가 미래다 외치면은 사람들이 사고 그럼 진짜 오르고 그럼 또 우드가 또 맞은 것처럼 보이죠. 선지자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재기성으로 보면 지금 AI도 스스로 부풀린 거품일 수 있다는 거이기도 하죠. 실제로 소로스도 AI 위험을 경고했어요. 이 이야기는 워낙 중요해서 소로스 편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한 문장은 이겁니다. AI 주식엔 신중하게, AI 도구는 공격적으로. 우드 같은 낙관론자랑 버리 같은 비관론자는 사실 다른 걸 말한 거예요. 비관론자 말은 투자할 때 들으세요. AI 테마주에 노후자금 몰빵하지 마라. 낙관론자 말은 도구를 쓸 때 들으세요. AI 도구 도입은 절대 미루지 마라. 이렇게 칸을 나눠서 나누면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인프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건 대기업이 수백 조를 태워서 알아서 깔아줘요. 우리는 그 위층 도구를 한 달에 2, 3만 원 내고 써서 이기면 됩니다. 클로드도 사내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들고 보고서랑 견적서 초안을 만들고 며칠 걸리던 시장 조사를 몇 분 만에 끝내는 거죠. 아까 비용이 매년 75%씩 싸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도구값은 알아서 싸질 테니까 지금은 AI로 일하는 습관부터 만드는 게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유명해도 한 사람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우드도 77%나 틀렸어요. 그러니 사라고 하는 우드의 말도 팔라고 하는 버리의 말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양쪽을 다 들은 다음에 내 사업에 맞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물들의 말은 정답이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 법칙으로 다룰게요. 하나, 제이커브예요. 위대한 기술은 처음엔 효과가 안 보이다가 알파벳 J자처럼 푹 커진 다음에 폭발해요. 지금 AI가 효과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둘, 아마다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단기는 과대평가하고 장기는 과소평가해요. 인터넷도 2000년에 거품이라고 욕먹다가 결국은 세상을 다 먹었잖아요. 거품이라는 사람들은 단기를 보는 거고 우드 같은 사람들은 장기를 보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곡선의 다른 시점에 서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거물들이 정반대로 말하는 거지만 사실 다른 질문에 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리하고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AI 주식이 비싸냐에 답을 한 거고요. 캐시우드나 레리 핑크는 AI 기술이 진짜냐에 답을 했고 그렇다, 진짜다 라고 답한 거죠.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주식엔 신중하게, 도구는 공격적으로 쓴다. 그래서 우린 누구 편도 아니고 두 충을 나눠서 보는 눈을 챙겼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드에 싸다가 맞나요? 버리에 비싸다가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AI를 투자로 보세요? 도구로 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점 매수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눠봐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